like a Hellcat. 안녕하세요, MJ입니다. 여기는 제가 사는 지역의 한 호텔의 루프탑이고요. 뒤편으로 보이는 이곳이 클라크 공항이 되겠어요. 너무 사무실에만 있는 것보다 뷰가 조금 좋은 곳에서 영상을 한번 온 김에 찍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필리핀에 살아가면서 내가 느끼는 단점입니다. 물론 누구에게는 단점이 아닐 수도 있지만 단점 몇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제가 필리핀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불편했던 건 관공서 업무, 세금 납부라든지 인터넷 등등이 있어요. 관공서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제 지난 영상에 보셨듯이 딸아이 호적 신고에 영문 이름 띄어쓰기를 붙이는데 한 1년 정도 걸린 영상이 있습니다. 일단 관공서 업무 자체가 대한민국처럼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적응을 하려고 해도 적응이 안 돼요. 내가 여기 필리핀에 살면서 적응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모인 시스템이라고 해서 인감을 제외하고는 등본, 초본, 지방세 완납증명서 뭐 등등 쉽게 발급할 수 있는 루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없더라도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시면은 한 1분 내외로 그 서류를 제가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등본을 하나 떼려면 하루를 거의 다 소비해야 돼요. 오전에 문 열었을 때 거기를 가서 줄을 서고 인적사항을 기재를 하고 수수료를 어느 정도 납부를 하고 난 뒤에 그 서류를 찾는데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시간에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것 또한 본사를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본사가 아닌 타 지방,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도시는 지방 쪽에 속하는데요. 여기선 어떤 서류를 떼려고 해도 본사에 요청을 하고 그 본사에서 지방자치체로 건네주는 이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늘 신청을 하고 일주일 뒤에 원하는 서류를 가질 수 있는 대부분의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굉장한 답답함이 여기서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쉽게 적응이 안 돼요. 여튼 그리고 인터넷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 원대 정도면 100메가 정도의 속도를 유지하는 광 케이블을 쓸 수가 있어요. 여긴 그렇지 못해요. 100메가짜리 광 케이블은 존재는 합니다만 그 요금이 우리나라의 8배 수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인터넷을 신청을 하려고 해도 거의 하루를 다 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이것 또한 역시 기나긴 줄과 직원들의 약간의 어떻게 보면 횡포라고 해야 되나 여유로움이라고 해야 되나, 한 사무실에 안에 들어가면 일단 상담 고객들이 줄을 서 있는 상태예요. 작게는 한 30명 정도. 상담 창구의 직원들이 4-5분 앉아 계시는데 이분들이 고객들이 앞에 줄이 그렇게 서 있는 상태에도 굉장히 여유롭게 상담을 하다가도 메시지 보낼 거 다 보내고 상담을 하다가도 옆에 직원하고 농담 따먹기를 한다든지 그런 걸 자주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객이 앞에 많이 기다리고 있다면 고객이 불편함을 느낄 걸 알고 본인이 빠르게 대처를 한다든지 행동을 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여기는 고객이 몇 명이 기다리고 있든지 본인 할 걸 다 해요. 거기서 오는 신선한 충격이 저에게는 지금도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컴플레인을 걸러 갔을 때 전화로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 셧다운이 돼서 인터넷 회선이 작동이 안 한다든지 하면 일단 전화로 이야기를 합니다. 전화를 받는 고객센터에서 고객님 요렇게 해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서 뭔가 안 됐을 때 기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대처 방안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전화번호는 존재는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겨우 해서 받았어요. 일단 지점으로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의 하루를 또 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는 교통체증입니다. 교통체증은 정말 암울할 때가 많아요. 다만 마닐라 수도에 사시는 분들은 제가 받는 스트레스의 한 10배, 20배 이상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번씩 마닐라를 내려갈 때마다 정말 온몸에 진이 다 빠질 정도로 차가 너무 막혀요. 난폭 운전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부산 사람인데 부산 사람들 운전 습관도 굉장히 험악하다고 평이 나 있죠. 우리나라 안에서. 하지만 필리핀의 운전 습관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부러워합니다. 정말로 난폭 운전의 끝을 보여줘요. 시민의식 자체가 조금 낮다 보니까 양보라는 이런 부분도 극히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다가 위험함을 느끼는 경우가 자주 발생을 합니다. 일단 신호등 자체가 잘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트라이시클과 지프니, 오토바이, 자가용들이 엉켜서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도로 자체도 험한 도로들이 많고, 달리다가 도로가 갑자기 꺼지는 경우가 자주 보입니다. 거기서 또 사고가 발생을 하고, 그 사고를 또 수습을 하는 데서 굉장한 시간을 소모를 또 해요. 왜? 본인들 할 거 다 하고 난 뒤에 차가 막히든지 안 막히든지 크게 관여치 않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필리핀 생활 단점의 세 번째는 좀도둑이 너무 많다. 제가 지금 여기 사는 필리핀 클락에서는 큰 강도나 이런 건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말 좀도둑 말 그대로 내가 백팩을 메고 걸어가는데 지퍼를 열어서 손을 댄다든지, 혹은 내가 커피숍에서 커피를 한 잔 먹는데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이렇게 얹어놓고 내가 뭔가 다른 걸 할 때 이 휴대폰을 가져간다든지, 이런 잔잔한 좀도둑, 이런 좀도둑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 같아요. 제 주위에 보면 좀도둑을 경험하신 분이 너무 많아요. 요즘 많이 들고 다니시는 클러치백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고 다니는 클러치백, 그 클러치백을 날치기가 채간다든지, 물론 우리나라도 8, 90년대 이런 소매치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성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조차도 버스 정류장에서 핸드백을 메고 있다가 앞에 일행과 뒤에 일행이 한 팀이었죠. 앞에 일행이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그 앞에 한 분이 버스 기사님한테 이렇게 물어요. 기사님 어디 이 버스 가나요? 바로 뒤에 저희 어머니가 있는데 비가 조금 왔다고 그래요. 비가 오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버스를 빨리 타려고 하겠죠. 그 찰나에 뒤에 누군가가 붙어서 저희 어머니 핸드백 밑을 면도날로 따서 지갑을 가져갔던 경험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단점 네 번째, 약속을 너무 안 지킨다. 여기서 살면서 어떤 시간 약속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 누군가와 미팅을 잡습니다. 10시까지 우리 만나기로 하자.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약속 시간에 조금은 일찍 가서 기다리는 게 그 상대방에 대한 매너이고 예절이라고 저희는 살아오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긴 10시에 약속을 잡으면 보통 만나는 시간은 한 11시 정도에 만날 수 있어요. 이유는 제가 9시 50분쯤에 커피숍에 그 약속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필리핀 사람에게 나는 이미 도착을 했다고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디냐고 물으면 on the way라고 해요. 이 on the way라는 이 단어는 정말 제가 여기서 사업을 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한 개인 것 같아요. 무언가 배달을 하든지 심부름을 부탁을 하든지 어떤 약속을 잡든지 하면, 지금 너는 어디니? 당신은 지금 어딥니까? 하면 무조건 on the way예요. on the way. 그 on the way를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집에서 막 나오거나 아니면 집에서 이제 막 다 씻었거나 그런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시간은 10시가 아닌 11시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 약속 개념 자체를 어긴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개의치 않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떠한 미팅이나 어떠한 사람과의 약속을 어길 시에는 그게 회사 내에서는 내가한테 불이익이 올 수도 있고, 친구나 선후배 관계에서는 약속 시간을 어기게 되면 이미지가 좀 깎일 수 있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약속 시간을 조금 일찍 나가는 게 대한민국의 문화 중에 하나다, 그죠? 근데 여기는 시간 개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 추가로 이야기를 더 하자면, 어떠한 본인이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자기가 인정하고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절대 안 합니다. 일단 우겨요. 그건 내가 아니다. 남미 다갈로로 바키다고 왜 내냐? 일단은 무조건 남 탓을 해요. 수긍하는 경우는 제가 여기 몇 년 동안 살면서 수긍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손에 꼽을 정도. 대부분이 다 일단 우기고 남 탓으로 미루고, 그러다가 어떠한 증거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그때서야 쏘리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문화 자체가 처음에는 조금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최대한 지금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내가 필리핀에 살아가면서 단점으로 느끼는 다섯 번째, 도시 환경 문제입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저는 37개월 된 딸아이를 키우는 아빠예요. 아빠 입장에서 세상을 조금 보게 되면 도시 환경이 조성이 너무 안 돼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아파트 단지 혹은 가까운 구청, 가까운 바닷가 이런 등등 조그만 소도시라도 도시공원이라는 게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어르신들이 바둑을 두시거나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조깅을 하신다거나 잠깐
앉아서 쉬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공원들이 어느 도시를 가든 형성이 잘 돼 있고 뭐 한두 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도시 환경 자체가 너무나도 열악하다. 아주 조그만한 공원도 조금 찾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 찾았다고 해도 이미 거기는 공원이 아닌 노숙자들, 불황자들의 쉼터처럼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공원을 도착을 하더라도 선뜻 내가 거기 공원에 들어가기가 조금 꺼리낌을 느낄 정도의 공원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필리핀은 사면이 바닷가입니다. 이 사면인 바닷가의 나라에 내가 편안하게 아름다운 바닷가를 보러 갈 수 있는 곳은 유로 입장권을 내고 들어가는 바닷가예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저도 부산 사람이고 바닷가가 아주 이쁜 도시에서 온 사람이에요. 부산에 보면 해운대, 광안리, 송정, 송도, 다대포 등등 이런 해수욕장들이 있습니다. 거기 누구나 저녁에 바닷가 앞에서 커피를 한 잔 먹고 싶다 하면 차를 몰고 가서 바닷가에 가서 거닐고 커피도 한 잔 마시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긴 일단 청소를 안 해요. 웬만한 바닷가들이 개인 사유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부의 모멘픽 호텔, 보라카이의 크림슨 호텔, 이런 호텔 앞에 그 바다의 일부분을 호텔과 같이 개인 사유지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 개인 사유지의 바닷가 앞은 관리자가 있어서 다 청소를 하고 물 위에 떠 있는 찌꺼기라든지 이런 걸 다 정리를 합니다. 일단 모래사장이 깨끗하면 대부분 다 개인 사유지라고 보셔도 무방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특정 관광지를 빼고는 대부분의 바닷가를 살리지 못하고 정부에서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조금 안타까운 필리핀의 현실이지 않나 그렇게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내가 필리핀에 살면서 느끼는 단점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물론 누군가에게는 단점이 아닐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이 단점 자체가 여유롭다,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지극히 내 개인적인 의견이고 제가 여기 살면서 피부로 와닿고 느끼는 단점이에요. 그래서 크게 무겁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가볍게 시청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살면서 장점도 있어요. 다음 영상은 필리핀에 살면서 장점이 어떤 게 있는지 장점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왔다, 뷰 좋다. Like a Hellcat.